오늘 아침에 금년 1월 고용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월 고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 4가지 정도로 그 특징과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대상인 작년 1월에 큰 폭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었으나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 고용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4,000명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고용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은 보건, 물류, 컨텐츠, 관광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을 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업률 상승에는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그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 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직 증가가 지속되고 주 취업 연령대인 25세에서 29세 중심으로 청년 고용도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청년들 체감 고용 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청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감안 시에 금년의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 역량을 배가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 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세 번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서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규제 완화의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산업융합법에 따라 수소 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2월 11일 승인되었고, 내일은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ICT 융합 분야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1차로 접수됐던 20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모든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4월 1일 금융혁신법 시행에 앞서 사전 접수됐던 105건의 금융혁신 분야 개선 과제도 법 시행 후에 조속히 1차 지정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간의 성과 및 발전 방안을 종합하여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 일자리의 창출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노, 사,
지자체, 주민 등 지역 내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달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신속히 지원하여 투자, 고용 창출 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1, 4분기 내에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서 국민들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서 당초에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2천 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개편 방안에 대한 장관님들 간의 추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안건으로 상정된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2030년까지 비전과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님께서 제 말씀 이후에 발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